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사용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개인 위생 수칙이 있죠. 바로 손 씻기입니다.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게 찝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데요. 고체 비누가 너무 오래돼서 막 갈아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진짜 쓰기는 싫거든요. 관리 부분도 그렇고 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찝찝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망설여지죠. 네, 공중 화장실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 과연 깨끗한 걸까요? 비누 표면에는 대부분의 세균들은 증식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pH가 9.5로 해서 이제 염기성이고요. 우리 알칼리성이죠. 이런 데서는 이제 세균이 보통의 우리가 병원성 세균들은 증식을 하지 못하고요. 세균은 중성 환경에서 번식하고 바이러스는 세균이 많은 환경에서 잘 퍼진다고 하죠. 따라서 염기성인 비누 그 자체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비누 표면의 오염도는 20일, 정말 세균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균 오염도 기준으로도 안전에 해당하는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 비누에도 역시 세균이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손이 직접 닿는 비누 표면을 면봉으로 문지른 후 세균 측정기로 오염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656, 위험에 와. 해당하는 오염 수치입니다. 엄청 높네요. 이곳 외에도 세 곳의 공중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비누의 오염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모든 비누에서 위험 수준의 오염도가 측정됐습니다. 세균이 살지 못한다던 비누,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오래되거나 방치된 비누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서 비누의 주요 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이 탄산나트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염기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균이 생장 증식하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데요. 또한 비누를 놓아두는 받침대의 경우에는 수분이라든지 물때 때문에 세균이 더 많이 생장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비누는 표면이 중성화되고 받침대에 있던 세균이 옮겨붙어 오염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비누 받침대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까요? 자, 결과는 2318, 위험 수준의 오염도가 측정됐습니다. 역시 높아요. 비누 표면에 남아있는 거품도 비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요. 거품이라는 거는 얘가 희석이 되다 보니까 pH 자체도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칼리 상태, 염기성에서 이제 얘가 중성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 자체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 거품 같은 경우는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오염도가 높게 나온 비누로 손을 씻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염된 비누로 손을 씻어봤습니다. 우선 손을 씻기 전에 오염도를 측정하고요. 하루 종일 카메라를 만진 제작진의 손 얼마나 더러울까요? 결과는 1377, 오염도 위험 수준입니다. 씻으세요. 오염된 비누를 사용해서 충분히 거품을 내고 30초간 구석구석 손을 닦아줍니다. 비누에 묻어있던 세균이 손으로 옮겨가지는 않았을지 거품이 묻은 손의 오염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손을 씻기 전보다 오염 수치가 더 높아졌네요. 씻으세요. 자, 그렇다면 물로 거품을 제거한 후의 결과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결과는 133, 안전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거품에 묻어있던 세균이 물과 함께 대부분 떨어져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누는 염기성을 띠고 있는 데다가 계면활성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에 엉겨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물에 의해서 잘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워진 비누라고 하더라도 손을 씻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염된 비누라 할지라도 세정력은 그대로라는 사실. 요즘은 고체 비누가 아니라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곳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손이 닿는 버튼이 오염되기 쉽죠. 자, 측정
측정 결과 오염도가 985까지 올라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버튼을 만진 뒤 바로 손을 씻어내기 때문에 세정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 것 외에도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세균수가 줄어들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손세정 검사기를 이용해서 그 각 상황에 따른 손세정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만 손을 씻는 방법과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에탄올 70%가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 세균을 손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손을 닦은 후 세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측정기에 손을 넣자 뭔가 얼룩이 보이죠? 청색 부분이 그 다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 우리 손 상태와 비슷한 오염도라는데요. 우선 흐르는 물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손 씻기 방법에 따라서 30초간 손을 씻었습니다. 어떨까요? 물로만 손을 씻었을 때 세균을 얼마나 씻길지 검사기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세균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얀 부분이 많이 남아있죠. 이번에는 비누에 거품을 내서 30초간 손을 꼼꼼히 씻었습니다. 다시 검사기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비누로 씻었을 때는 거의 지워졌습니다. 확실히 비누를 사용하니까 훨씬 깨끗하게 씻겼네요. 자, 이번에는 손소독제를 손에 골고루 뿌려 사용한 뒤 확인해 봤습니다. 많이 쓰니까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소독제 역시 세균이 대부분 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누로 손 씻기와 손소독제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에탄올의 더 주요 좋을까요? 성분인 손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비누가 있다면 깨끗하게 손을 씻어내게 되면 손에 묻어있는 이물질까지도 다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누가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비누의 세정 능력이 가장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때도 꼭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하죠. 손을 씻는 데 있어서 30초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30초의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톱 밑까지 아주 꼼꼼하게 깨끗하게 구석구석 다 씻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위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맞아요.